10월 25일 일요일 KNN 뉴스입니다. 오늘 밤부터 부산 경남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당장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산사태 우려 지역이나 저지대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4년 전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부산 구평동의 한 야산입니다. 국방부가 연병장을 만들기 위해 석탄재로 쌓아올린 사면이 붕괴되면서 인근 집과 공장이 무너져 4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했고 산사태 지점은 여전히 천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복구 예산은 겨우 확보했지만 설계 용역은 빨라야 다음 달 끝나 준공은 기약이 없습니다. 천막은 최근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마무리가 안 되니까 좀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죠. 저기 이제 덮어놔도 한 군데 밀리뿐만 같이 따로 내려 뿌는 거지 거기 저기 붙어 있는 게 저기 안 붙었지. 장마 시작과 함께 많게는 시간당 최대 40mm의 강한 비가 예보되면서 저지대 주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침수 피해가 잦은 감전동 일대 새벽시장 상인들은 밤새 가게를 지킬 계획입니다. 여기 지키고 있어야 돼요. 침수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은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장사하고 있어요. 이 일대는 지난 2020년 침수 위험지구로 지정돼 예방 사업이 추진됐지만 펌프장은 아직 설계 중입니다. 수영역 교차로와 덕천 교차로 일대 등 침수 위험지구 11곳의 상황이 모두 비슷합니다. 올해는 해수 온난화 현상인 엘니뇨의 영향이 강해 폭염과 함께 역대급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란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자치단체 등의 설명과 달리 정작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올해도 불안한 마음으로 장맛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진주와 광양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가 마무리됐습니다. 내년에 부전 마산 복선 전철까지 개통되면 부산에서 전남까지 고속철도로 약 1시간 반이면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영호남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형 기자입니다. 영남과 호남이 더 가까워집니다. 진주와 광양을 잇는 철도의 전철화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전철화로 이제 전기기관차와 전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진주에서 광양은 속도가 느린 무궁화호로 약 50분이 걸렸는데 전철화로 고속철도인 KTX 이음이 투입되면 약 절반인 25분으로 단축됩니다. 철도망 연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부전 마산 복선 전철이 완공되면 부산에서 순천까지 열차로 약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전남 광양에서 목포까지 있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남해안 전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남 광주와 경남 부산 지역 주민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지속적인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거제에서 김천을 잇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까지 경남의 철도망은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철도 신설에 따른 도로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도민이 수도권에 준하는 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망 확대는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물에 떠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구명정 등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바다 생존 수영 실습 교실이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사의 지시에 맞춰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는 초등학생들. 물 위에서 힘을 뺀 상태로 서로 손을 맞잡고 둥둥 떠보기도 합니다. 또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 누워서 이동합니다. 이 같은 생존 수영은 바다에서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물에서 최대한 오래 버티는 수영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론교육 위주로 하다가 작년에는 실내에서만 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직접 바다로 나와 보니까 좀 더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 같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금방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 바다에서는 몸을 웅크리고 여럿이 손발을 맞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해상 선박 사고에 대비해 구명정 탑승 방법, 대기 방법을 함께 배우며 생존 능력을 키웁니다. 구명정을 실제로 한번 라이프래프트 안에 타봄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발생 시에 이제 구명정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교육이 반복되는 연습 덕분에 물을 두려워하던 학생들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바다에서 하니까 좀 더 생동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면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지난해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바다 생존 수영은 올해 26개 학교로 확대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래프팅 체험 교육도 함께 진행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에 대한 적응력과 입수법, 실제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전국 해수욕장과 연안 해역에서 물놀이 사고로 13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수영 미숙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수상안전교육 체험활동과 연계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생존 수영 교육을 올해부터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기후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피해를 입는 이들은 바로 과수농가입니다. 반복되는 이상 저온 피해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자두 재배 농장입니다. 올해 수확량이 예년의 반토막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내린 늦서리에 일찍 펴버린 꽃이 직격탄을 맞은 탓입니다. 사과나 배 농가들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지난 봄 경남 지역 피해 면적만 1,900헥타르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냉해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최근 6년 가운데 벌써 4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 3월 기온이 올라가는 이상기후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사과의 경우 20, 30년 전보다 꽃 피는 시기가 열흘가량 빨라졌습니다. 꽃은 빨리 피는데 4월의 늦서리에 냉해를 입는 겁니다. 2, 3월에 기온이 좀 높다 보니까 꽃은 일찍 피고 4월이면 서리가 내리게 되는데 내리는 시기와 꽃이 피는 시기가 맞다 보니까 과수농가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농사를 접지 않으려면 피해를 막을 시설이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 시설은 농민이 1억여 원을 들여 만들고 있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사실상 노지 재배가 힘들어지자 이같이 비닐하우스 형태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서리 방치 시설인 방상팬이나 미세살수 장치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농가가 비용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남도와 도의회가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나서는 배경입니다.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 농민들이 타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좀 더 일부 농민들만의 피해가 아닌 기후변화가 재난으로 번지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빨리 깨우치 가지고 농민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다.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펜션에서 투숙객이 추락해 숨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사천의 한 펜션 2층 복도 난간에서 남성 2명이 난간이 무너지면서 아래로 추락해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펜션 업주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부산시와 경남도가 오늘 집중호우에 대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오늘 회의에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각종 대응책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산간 계곡과 야영장 등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대표단이 프랑스 방문해서 3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4건의 기술 협약, 또 LNG 생산 장비 업체의 파트너십 체결 등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탈리아 유스코 ITR 그룹은 사천에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3개 회사가 미국 회사 등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경남의 18개 기업이 13건, 5억 5천만 달러 규모 수출을 위한 계약을 추가로 추진 중입니다.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에서 열린 제16회 K&N배 대상 경주에서 캄스트롱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호식 기수와 나선 캄스트롱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해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는 부산 출전마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체전선이 거센 빗줄기를 쏟아내며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영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그 밖의 지역들도 점차 비의 강도가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최대 150mm, 경남 서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침수나 하천 범람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약을 반복하면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6도, 거제 25도, 창녕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낮 최고 기온 25도, 김해와 양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은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계속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